자,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2주년 특별 대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분야로 좀 좁혀봤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동아일보 기사 준비되어 있군요. 어제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꽤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참사라는 지적에 동의 안 한다.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자평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내용 보시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분도 좋은 평가 받고 있는데 추천 문제인가 청문회 문제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 실패 책임 국회로 넘긴 건 아니냐. 이 대담이 끝난 다음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 논란엔 짧은 기간 완벽히 검증할 수 없다. 청문회에서 너무 흥결만 놓고 정쟁을 한다.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할 필요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별 대담 사진으로 좀 실려 있고요. 요 얘기도 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어제 경제 관련 얘기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이 대목이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난다고 친재벌인가?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런 비판이요.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좀 나오고 있죠. 친재벌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받고 있었어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한다. 대기업 인식 변화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그리고 초단기 일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쁜 일자리도 있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대담 내용, 주요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 인사 실패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추천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 되겠습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좀 봐주기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법권의 어떤 독립축에 대해서 좀 훼손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대담에서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저희가 인사 문제와 대기업에 관련된 시각,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 두 부분을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설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끝부분을 라이브로 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 보기를 이제 봤거든요. 예. 뭐 TV를 통해서. 예. 근데 이제 형식이 우선은 참 좋더라고요. 저렇게 심층 면담 취재라 그럴까요? 이렇게 대담이 돼서 예. 이 기자들 많았을 때 자꾸 툭툭 끊기는. 그렇죠. 그리고 좀 봐주기식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우선 좀 그렇죠. 나열식은 날카로웠어요.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죠. 예. 그래서 일부 저 기자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기사는 다음 기사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면서 이제 그 의문이 풀렸던 것은 왜 이 정권이 청와대가 이렇게 좀 독선적이고 오만해 보일 정도 우리가 옳다라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나라는 거에서 어제 의문이 풀렸어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대통령께서 촛불에 대해서 우리 정권은 촛불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라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1%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
대단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거기서 기인하는구나라는 게 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득표율이 41%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저 촛불 집회는 예. 탄핵이었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였던 거지. 예. 우리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대한 이 오해가 예. 이 지금의 그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는 여야 대치를 만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사 문제 예. 먼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지금의 이제 뭐 공수처나 이런 예, 것도 예. 있겠지만 그런데 인사 검증 누가 봐도 아니 저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 후보가 등기만 띄워봐도 알 수 있는 예. 그 집을 분양권 포함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예. 그게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그런 문제조차도 인사청문회 탓을 해야 되느냐 그런 예. 거는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문제를 이제 물었을 때 예. 상당히 수치나 지표에 예.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그 체감하는 경기는 그게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미국 다음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보시는 분들이 답답했을 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리신 대로 여전히 시각이 제일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께는 전체적으로 좀 어제 그 대답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한민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일단 먼저 촛불 민심이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예. 물론 이 촛불의 민심이 꼭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예. 아니었겠죠. 하지만 연인은 1,700만 예. 명이 뭐 못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모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 촛불을 들면서 탄생한 예, 예.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맞는 거고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불과 직전에 북한이 저렇게 예.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긴박한 상황인데도 저는 전반적인 뭐 대북 문제, 예.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인사랄지 경제,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좀 잘 짚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좁혀서 말씀드린다면은 예. 좀 전에 기사 우리가 2개를 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 2개가 자기 진영만 본다면요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예. 야당과 반대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이제 반박을 하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예. 근데 이 부분에서 물론 인사 검증의 실패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은 예. 대통령이 여기서도 국민 눈높이에 때때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예. 인정을 하셨는데 조금 더 솔직한 답변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인사 참패냐, 인사 참사냐, 예. 실패냐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그렇죠. 여지가 그거에 있고요. 대해서는 강하게 좀 부인을 맞습니다. 했어요.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제도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집권 기간에도 예. 너무 개인적인 문제, 도덕성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다 보니 예.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흠결 때문에 예. 대통령 표현대로 하고 싶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할 때마저도 예.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쓰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용 만나면 친재벌이냐 이거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비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하시잖아요. 뭐 만났다고 친재벌이냐. 예, 예.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도 속도 조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말고 예. 어제 전반적인 점 봤을 때는 차분하게 설명을 잘하셨다. 특히 진행자가 독재자 표현했을 때마저도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좀 자칫- 나왔어요. 자칫 흥분할 수도 있는 예, 예. 아닙니까? 예. 촛불 민심 어떻게 본인한테 아. 인권 변화 출신 독재자라고 할 수 있냐 하는데도 이것도 멋쩍게 넘어가시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점검해보고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야당 제1야당 대변인이
능멸하는 태도다 이런 예. 논평은 저는 적절치가 않고요. 예. 대신 제가 딱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예. 그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그 식량 지원만 갖고 예. 여야 그러니까 대통령과 만나자고 했는데 야당 예. 대표들한테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야당에서는 지금 대북 정책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이 1년 5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 논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폭을 조금 더 넓혔다면은 야당에서 주제를 좀 더 넓혔습니다. 예, 물론 뭐 만나면은 다른 얘기 다 하겠죠. 근데 식량 지원만 마치 알겠습니다. 제안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예. 또 반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께서 뭐 어제 워낙 많은 내용이 났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하셨는데요. 확실히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특별 대담, 그 방송의 형식도 사실은 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에 나선 기자에 관한 내용도 오늘 인터넷 공간으로 꽤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질문자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독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맞지 않는 얘기다 멋쩍게 웃었다. 이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대1 대담 형식을 원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어제 열린 취임 2주년 대담은요. 1대1 인터뷰 형식. 주로 미국 정치 프로그램 보면은요. 거의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거와 좀 흡사했습니다. 어제는요. 이런 방식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국내에서. 그런 만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 이겁니다. 내용 보시면 이런 내용이겠죠.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질문자 간의 은근한 기싸움도 감지됐다. 요 대담을 진행한 기자가 그런데라며 대통령이 설명하는 와중에 딱 말을 자르고 다른 질문을 하거나 화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하던 답변을 또 그런데 계속하는 경우도 또 보여서 은근한 기싸움도 있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이 진짜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대담을 진행한 송현정 기자죠.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평가가 반으로 아주 딱 갈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담을 진행하면서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기 거북한 질문도 좀 던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다양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위원께서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독재자라는 말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그건 정말 오산인 게 송현정 기자가 본인의 생각이 문 대통령이 독재자라다라고 공격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야당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인용해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게 기자의 역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시중에서 이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라는 걸 이 공격하는 분들은 좀 예.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KBS 특정 언론과의 1대1 대담만에 예. 이준현 대통령이 어찌 보면 기자회견을 예. 하는 걸로 발표가 났을 때 예. 많은 언론이 아쉬워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정해진 각본 뭐 이렇게 하고 말 게 그렇게 아니냐 하는 게 그랬는데 아니냐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는 오히려 기사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예. 대본이 없었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면 그다음에 정해진 큰 질문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예. 부분
기자가 오히려 그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었기 예. 때문에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원하는 것들을 저는 해줬다. 이 기자의 역할이다. 예. 전 이 송 기자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분들에게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처음부터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논리, 편가르기 아니겠습니까? 예.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거. 이건 정말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의 얘기를 통해서도 예. 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한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 특별대담 형식은 청와대에서 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질문이 미리 청와대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최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1대1 인터뷰의 예.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예. 또 기자회견의 장점, 단점이 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인터뷰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80분이나 진행돼 좀 넘겼죠. 89분인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전혀 대본 없이 그야말로 물 한 잔도 안 놓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런 자료나 사전 질문이 없이 했는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나왔는데 예. 검찰의 반응에 대해서 사실상 어제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검찰은 겸허해야 된다 이런 표현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발언이었고 특히 좌파 독재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야당을 의식한 야당을 전 예우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예.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맞지 않는 얘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도 아니고 독재도 아닌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야당과의 대화나 협상과 협치를 의식하는 건데 전 좀 앞으로도 말이죠. 이 언론과의 어떤 접촉, 예. 대화의 기회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 취임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제 1주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예. 인터뷰가 됐건 기자 간담회가 됐건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많이 넓혀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예. 오해가 있는 건 좀 풀고 아이. 그렇게 해야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어제 KBS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는 사실상 처음 한 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언론 인터뷰가 없었습니다.